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면은 어느 수용가의 3상 4선식의 22.9kV 전용 배전솔로라고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분계점 전주는 제외한다라고 하고요. 자, 자재 산출 시 옥외 전선은 3%의 할증을 보고 단 인공 산출 시의 재료 할증은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용 근간은 2개씩 보고 지주용 근간은 1개씩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표준 품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CONC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줍니다. 콘크리트 전주는 근가 1개를 포함하며 1개 추가 시 10%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라고 하면 옆을 좀 넘겨보죠.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도안 교환상으로는 이제 한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표가 있고요. 표 밑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수치들 있죠. 이거 전부 다 뭐다? 미터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단위들이 전부 다 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가 일단 미터. 자, 그럼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수치 보시면 60이라 돼 있어요. 요거 뭐다? 60m란 얘기입니다. 60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책임 분계점의 전주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도면상 보셨을 때 제일 좌측에 보시면 책임 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즉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기 수용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 배전솔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질 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전용솔로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할증한다라 하고요. 인공산 출시엔 재료 할증을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주용 근가라고 합니다. 근가는 2개씩 보고 지주용 근가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주하고 지주의 차이는 이제 지주는 뭐냐면은 지지를 해주는 친구죠. 지지를 해주는 기둥을 우리가 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지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전주를 지탱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 지주 쓸 때 언제입니까? 수평지선 쓸 때죠. 수평지선 쓸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셈표 보시고 이제 자, 콘크리트 전주는 근가 1개 포함 1개 추가 시 10%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돼 있죠. 원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요렇게 반 나눠서 한쪽이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자, 요 친구가 이제 우리가 설비 도면상으로 심벌입니다. 무슨 심벌이냐면 콘크리트주의 심벌입니다. 자, 콘크리트주의 심벌을 우리가 해당되는 친구로 표현을 해요. 콘크리트주의 심벌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ACSR 58스퀘어의 총 수량을 산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CSR의 58스퀘어 총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ACSR이죠. ACSR의 총 수량을 얘기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ACSR이라 돼 있어요. 58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쳐져 있고 4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모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 네모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자, 요거 자체를 그냥 뭘로 보자? 스퀘어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자,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도면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보통 견적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네모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 스퀘어라 표시한다고 우리가 조건에서 줍니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CSR 58 스퀘어짜리가 총 몇 개? 4가닥이라는 거죠. 왜요? 3상 4선식이기 때문이죠. 자, 3상 4선식이기 때문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총 여기에 배전솔로가 있는데 자, 출발해가지고 여기도 전주가 있고 콘크리트주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계속 자, 요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전선이 연결이 되겠죠? 이때 각각 자, ACSR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다라고 해서 점선 표시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이때 해당되는 길이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일단 50m부터 해서 40m짜리도 있고 60m짜리도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총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총 다 더해 주신 다음에 가닥수 4가닥을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ACSR이니까 일단 50m가 몇 가닥 있는지 보죠. 50m의 길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0m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네요. 50m 구간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m가 총 5번 있고요. 자, 다음에 40m도 볼게요. 40m 하나, 둘, 셋, 넷, 5개. 40m도 총 얼마? 5개 있네요. 더하기 40m. 40m 구간이 총 5번 반복이 됩니다. 5번 반복되고 다음에 뭐가 있었다? 우리가 수용가로 들어가는 거리가 60m가 있었죠. 그럼 더하기 60m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값에 대해서 요게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전체 길이가 되는 건데 총 ACSR은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몇 가닥? 4가닥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상 4선식이라서 4가닥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곱하기 4라는 것까지 줬어요. 다 줬어요. 그냥 이 문제는요. 다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넘어가죠. 자, 보시면은 자재 산출 시 옥외전선은 몇 퍼센트? 3%의 할증을 준다라고 합니다. ACSR은 무슨 선이죠? 배전솔로니까 옥외선이죠. 그렇죠? 옥외전선 3%의 할증을 두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할증을 3%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얼마가 같다? 1.03가 같아지는 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2101.2m가 나온답니다. 2101.2m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번에 계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 계산하시려면 따로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인공산출할 때 필요해요. 인공산출할 때는 할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안 한 값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인공산출할 때 다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다시 계산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전주 12m와 9m는 등 각각 몇 본이냐라고 합니다. 자, 콘크리트주죠. 자, 콘크리트 전주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때 12m짜리가 있고요. 다음에 9m짜리가 있죠. 자, 요렇게 있는데 요 친구들이 총 몇 번씩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별거 있습니까? 찾아보죠. 보시면 여기 있는 해당되는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다 뭐라 했죠? 콘크리트 전주라고 얘기했죠. 자, 콘크리트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 세알려보죠.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밑에 가로 쳐져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1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수치로 나와 있는 건 다 미터로 표시한다 했습니다. 12m짜리죠. 12m. 여기 다 12m예요. 다 12m고 여기 하나만 얼마냐면 9m예요. 하나만. 9m입니다. 그러면 한번 세알려보죠. 일단 9m는 몇 본이다? 한 본이죠. 9m짜리 한 본이고 12m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총 10개 해서 10본이 되겠네요. 자, 10본이 있습니다. 10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콘크리트 전주형 근가가 몇 개냐라고 물어봅니다. 콘크리트 전주용 근가. 자, 여기서 우리가 근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근가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이 우리가 뭐 지반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지지물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자, 지중해에 설치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가의 수를 재라고 하는데 다시 앞에 조건을 좀 볼게요. 자, 조건상 보시면 전주용 근가는 2개씩 본다라고 합니다. 전주용은 2개씩 보고요. 지우죠. 전주용 근가는 2개씩 본답니다. 2개씩 보고 지주용 근가는 몇 개씩? 1개씩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전주용 근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도면상 전주용 근가는 12m에 해당합니다. 12m가 전부 다 전주예요. ACSR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게 전주가 됩니다. 자, 그럼 9m에 해당되는 친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12m짜리 콘크리트 줄 하나 있고 여기에 9m짜리가 하나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이때 9m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주의 역할을 한다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전주용 근가는 2개씩 있다라고 했죠? 2개씩 본다고 했는데 아까 12m짜리가 총 몇 본? 10본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본당 우리가 이제 근가를 2개씩 보기 때문에 20개가 되겠죠? 자, 이 20개에서 이제, 자, 지주는 하나로 본다 했으니까, 1개로 본다 했으니까 여기 1개 있죠. 그럼 총 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겠죠. 21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콘크리트 전주 12m용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공계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인공수를 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우리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전주 있죠? 콘크리트 전주해서 배전전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배전전공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제가 먼저 5번 문제, 4번째를 띵었네요, 그냥. 4번 문제 먼저 하죠. 가공 배전선을 신설하는데 인공계를 구해라고 합니다. 가공 배전. 가공 배전 신설에 필요한 인공수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공 배전을 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신설하기 위한 인공수니까 뭐다? ACSR을 이제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공수를 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ACSR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단 가공 배전을 일단 신설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배전 전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때 배전 전공의 인공수는 보시면 0.44로 나와 있습니다. 자, 0.44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때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ACSR 58 스퀘어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100m당이라 돼 있죠. 100m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00m당 필요한 배전 전공의 인공수가 저렇게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0.44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문제를 풀었던 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걸 보시면 어떻게 했다? 단위 길이별로 잘라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이때 인공수는 0.44에 해당돼요. 100m당 0.44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단위 길이당, 즉 1m당이 되는 거예요. 1m당 되는 수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친구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빼고? 여기 있는 친구 빼고 해야 돼요. 할증 빼고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50m가 총 5번 더하기 40m가 5번 에다가 60m.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했죠?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시는 게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실 때 애초에 자 3% 할증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값 하신 다음에 할증을 넣어주시는 게 다음 문제 풀기 편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8.98인이 나옵니다. 8.98. 8.98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배전 전공은 그래 돼 있고요. 근데 옆에 보시면 보통 인부도 있죠. 그냥 배전하는데 배전 전공만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때 보통 인부는 얼마냐면은 100m당 0.88이죠. 요게 뭐다 지금? 배전 전공이죠. 자, 그러면 보통 인부도 하죠.
자, 보통 인부 같은 경우에는 자, 100m당 0.88에 해당하니까 0.88에다가 100을 나눠 줍니다.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문제 계산 과정이 없어요. 계산 과정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요? 0.44, 0.88이니까 2배 차이 납니다. 2배. 2배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차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해당되는 친구의 2배가 되니까 17.95 정도 되겠네요. 96 정도 되겠네요. 17.95 98이죠. 96이네 그러면은 96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아니요, 5번째네요. 콘크리트 전주 12m형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공계를 구해라고 합니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주예요. 콘크리트주 이제 12m형. 12m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공수를 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자, 똑같습니다. 가공배전 신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자, 12m를 건조하기 위해서 배전 전공과 보통 인부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배전 전공 먼저 해보죠. 배전 전공에 관련된 인공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일단 자, 콘크리트 전주 12m를 우리가 10m짜리를 건조할 때 배전 전공 2.86인입니다. 2.86 해서 이렇게 하고 치우면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총 몇 개 있다? 자, 우리 12m짜리가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구했죠. 10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본이 있다라는 거. 총 10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다시 조건으로 갑니다. 자, 전주용 근가는 몇 개씩? 2개씩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용 근가는 1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표준 품셈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단 콘크리트 전주는 근가 1개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에 근가 1개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뭐라 돼 있어요? 자, 1개 추가 시 10%를 추가해 준다라고 합니다. 즉, 그럼 여기서 우리가 1개당 10%만큼 추가 가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뭐다? 추가된 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된 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31.46인이 나옵니다. 46인. 31.46이 되겠고요. 자, 배전 전공 했으니까 보통 인부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배전 전공 구했으면 이제 보통 인부는 어떻다? 이제 계산식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보통 인부가 몇 명이었냐면은 자, 3인이네요. 3명입니다. 3명에다가 총 10본에 자, 추가로 근가를 시설했기 때문에 10% 추가 가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3인이 되겠네요. 자, 33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콘크리트 전주 9m형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공계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9m짜리입니다. 9m를 구하는 게 되겠는데요. 요거는 뭐 별거 없어요. 전주 9m. 자, 이때 배전 전공하고 보통 인부가 필요할 건데 자, 배전 전공 보통 인부가 필요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조건에서 주어졌던 게 뭐냐면 자, 콘크리트 전주는 근가 1개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주용 근가는 그 몇 개 쓴댔죠? 1개씩만 계산한다 했었죠. 추가 가산할 게 있까 없다? 없어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지주로 사용되는 친구가 9m에 해당하는 거였었죠. 즉 뭐냐? 1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12점짜리였습니다. 자, 12점짜리 배점 문제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 문제예요. 오래전에 산업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92년도 문제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92년도. 아니 뭐 옛날 문제 갖고 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90년대, 즉 20세기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20세기 때 나오고 21세기는 안 나왔잖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약간 필기랑 실기가 결이 달라요. 필기는 20세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난 넘어가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니까 뭐 한두 문제 이래 나오는 거 넘어가라고 하는데 실기에서는 이제 20세기 문제 나와서도 풀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20세기 문제, 뭐 옛날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개념이 바뀌거나 이런 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풀 줄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읽고 주어진 식과 답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필요시 참고자료를 이용해라고 합니다. 뭐 할 때마다 참고자료를 이용해라 할 때가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자, 전기기사에서는 테이블 스펙에서 참고자료를 이용해라고 하고 공사기사는 견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DV 5.5 스퀘어 EC 가공인입 3조를 시설할 때입니다. 자, 시설할 때 경관에, 자, 한 경관입니다. 한 경관의 소요 인공을 계산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1번 문제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DV입니다. 자, DV라고 하는 것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고, 요때 이 친구는 5.5 스퀘어. 5.5 스퀘어에다가 EC라고 하죠. EC. 자, EC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공인입 3조를 한답니다. 가공인입이에요. 가공인입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쫙 훑어봅시다. 어떤 표가 있는지. 자, 그래서 뭐 문제 있고요. 자, 있고요. 넘어가세요. 표 1입니다. 표 1이 뭐냐면 전선간에 관련된 거예요. 아, 전선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표 1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건주공사예요. 건주공사는 아시다시피 뭐다? 우리가 전주를 세우는 작업을 건주라고 하죠. 건주공사. 자,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지선입니다. 지선. 자, 네 번째가 인입선의 배선입니다. 인입선의 배선. 다섯 번째가 후광전선간에 관련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네요. 후광전선간에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다? DV라는 전선이 있어요. 즉 이 친구 DV가 뭐였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었죠. 뭐다? 인입선의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인입선의 배선이 되겠고, 그래서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일단 뭐라고 돼 있는가 보면은요, OW라 돼 있어요. 글씨 잘 안 보이실 거예요, PPT는. 자, 우리가 화면상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교환상으로는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OW라 돼 있고, 8스퀘어 이하의 EC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으로 하고 이때 해당되는 배전 전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돼 있죠? 경간당. 경간당 해전되는 배전 전공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표만 볼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된다? 조건도 봐야 된다 했죠. 해설도 보셔야 됩니다. 자, 해설 보시면 철거 50%, 교체 150%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는 뭐 철거하고 교체한다 이런 말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DV입니다. DV는 몇 퍼센트? 80% 기억하시고요. DV는 우리가 80%를 한다라는 걸 조건에서 줬어요.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 인입선이 3조일 때는 얼마? 130%입니다. 3조일 때는 130%, 4조일 때는 150%라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뭐다? 가공인입 3조죠. 그러면 130%라는 거예요.
자, 추가로 가산해줘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친구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 OW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있는 DV선의 규격은 5.5 스퀘어이기 때문에 8 스퀘어 이하에 해당하죠. 이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배전 전공수는 0.25가 됩니다. 0.25. 자, 그럼 일단 계산을 하시게 되면 0.25에다가 자, 0.25라는 배전 전공의 수에다가 곱하기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DV선이기 때문에 얼마? 0.8이죠. 80%라는 거. 자, 다음에 가공인입 3조기 때문에 130%입니다. 즉 1.3이 되겠죠. 자,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0.26인이 됩니다. 0.26. 0.26인. 자, 그래서 견적은 어떻게 푼다 했죠?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를 한번 정독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VC 전선간 36mm에 150m를 콘크리트 매입 시공하고요. 후광전선간 36m, 250m를 철강조 노출로 시공할 때 소요인공을 계산하고 개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때 두 가지의 우리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PVC 전선간이라고 하는 합성수지간이죠. PVC 전선간의 규격이 36mm랍니다. 36mm를 총 얼마? 150m를 콘크리트 매입한답니다. 콘크리트 매입하고 시공하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후광전선간이 있어요. 후광전선간. 자, 후광전선간의 규격은 36mm입니다. 동일하네요. 36mm에 이때 우리가 길이가 250m라고 하네요. 250m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라 했냐면 철강조 노출로 시공한다랍니다. 철강조. 노출로 시공한다 했을 때 소요 인공을 계산하고 개를 구해라고 하는데 뭐다? 각각 PVC 전선간에서 인공수와 후광 전선간에서 인공수를 구하신 다음에 둘이 더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죠. 어디 있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는 전선간 배관입니다. 보시면 뭐가 있죠? 전선간 배관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좌측에 박강 및 PVC 전선간이라 돼 있죠? 박강과 PVC. 박강이랑 PVC 전선간이라 돼 있고 우측에 보시면 뭐라 돼 있냐면 후광 전선간이라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PVC 전선간 같은 경우에는 PVC 전선간 36mm입니다. 36mm 찾아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있네요. 여기에 36mm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내선 전공은 0.10이라고 돼 있네요. 0.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후광전선간도 미리 체크해 놓을까요? 어차피 이어서 놓을 거니까. 후광전선간도 미리 체크해 놓으면 후광전선간도 동일하게 36mm입니다. 자, 후광전선간 36mm 여기 있네요. 이때 소요된 내선 전공 0.20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표에서 찾았고요. 자, 다음에 보면은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미터당이라 돼 있어요. 단위 길이당이죠. 자, 미터당 해당되는 수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들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밑에 조건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매입 기준이랍니다. 매입한다 했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노출 및 블록 칸막이 벽 내는 10%, 목조 건물 110%, 철강조 노출은 125%랍니다. 철강조 노출이 몇 퍼센트? 125%죠. 철강조 노출이 125%랍니다. 철강조 노출 125%. 자, 요래 보시면 되겠죠? 철강조 노출이 125%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보죠. 그럼 일단 PVC가 먼저 하겠습니다. PVC 전선간 같은 경우엔 내선 전공 0.1인이고 이 친구는 따로 별도의 추가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0.1에다가
자, 이때 총 길이가 몇 미터? 150m죠. 150m가 되니까 이때 소요된 인공수는 15인이 되겠죠. 15인. 자, 다음에 후광전선관입니다.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0.2입니다. 0.2. 단위 길이당 0.2고 이때 후광전선관의 길이가 250m. 자, 그리고 철강조 노출이란 말이 나왔어요. 125%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추가 가산이기 때문에 곱하기 1.25와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곱하기 1.2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62.5인이 나오네요. 62.5인이 나와서 이때 총 인공계를 구하게 되면 인공계는 자,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더 하시면 되죠. 15인에다가 62.5인이죠. 자, 62.5에다 15 더하시면 77.5인이 되겠네요. 77.5인이 되겠습니다. 자, 쓰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택가에서 배전솔로 공사를 할 때 지세별 할증률은 몇 %로 적용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세별 할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견적 이론 때 저는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전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이 보통 견적 이론 때 지세별 할증률 같은 거 다 배우시죠? 우리가 내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옥내공사나 옥외전선, 목내전선, 케이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위로 올릴 때 혹은 지상으로 갈 때, 지하로 갈 때 그다음에 지세별 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 문제랑 지금 관련이 있다 없다? 그냥 관련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세별 할증률인데 요거 나중에 적용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세별 할증률이라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보통 보통상태 다음에 보통상태하고 뭐 있냐면 뭐 불량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보통상태가 0%고 다음에 뭐 불량한 상태가 25% 다음에 이제 주택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주택가 배전솔로이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몇 %냐면 10%예요. 요거 우리가 추가 가산 해줄 겁니다. 추가 가산.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보시면 NR 전선 25스퀘어가 바닥면에 1200m, 천장에 2400m, 벽면에 400m 시설된답니다. 전체 소요전선의 수량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R 전선이라고 합니다. 고무절연 네온 전선을 의미하죠. 이때 25스퀘어짜리가 있는데 바닥면에 1200m죠. 바닥면에 1200m, 다음에 천장에 2400m. 2400m, 벽면에 400m가 시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400m가 시설된다 했을 때 전체 소요 전선의 수량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전체 수량 구해라고 하니까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1200에다가 2400 더해 주시고 2400m 더하기 400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친구 뭐다고요? 우리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서 이때 나올 때 사용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할증률 10% 1.1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600에서 4400 나오겠네요. 그러면 길이는 4400m가 되겠습니다. 4400m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35스퀘어 NR 전선 6본과 25스퀘어 한 본을 같은 후광 전선 간에 수용 시공할 때 전선 간의 굵기를 구해라고 합니다. 단 절연체 두께를 포함한 전선의 바깥 지름은 35스퀘어가 10.9mm고요.
자, 25스퀘어는 9.7mm라고 합니다. 이때 전선간 내 단면적의 32% 수용이고 표 위의 사항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5번째 문제. 자, 5번째 문제 보시면 지금 35스퀘어짜리 전선이 있어요. 자, 여기선 지금 NR 전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5스퀘어 전선이 총 6본이죠. 총 6본이 있고요. 다음에 이때 25스퀘어가 한 본이 있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서로 굵기가 다르죠, 지금. 하나는 35스퀘어, 하나는 25스퀘어니까 전선 서로 굵기가 다릅니다. 자, 굵기가 다른 상태에서 후광전선간에다 지금 우리가 인입을 하는 거죠. 그럼 금속간에서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인입할 시에 이때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친구가 금속간 내부 단면적의 32%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선공사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걸 줬어요. 32% 수용이라 줬죠. 줬고 이때 우리가 각각에 뭐가 있다? 자, 지금 피복 절연체 두께를 포함한 전선의 바깥지름이 각각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35스퀘어가 10.9mm죠. 이 친구가 10.9mm. 10.9mm의 바깥지름이 주어졌어요. 다음에 25스퀘어는 9.7mm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죠. 그럼 이때 이 친구들 계산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한다? 각각의 전선의 면적을 고려해 봅시다. 자, 그럼 이때 NR 전선이 이때 했을 때 자, 이렇게 전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피복이 있겠죠. 근데 이때 피복을 다 포함해서 절연체의 두께를 다 고려해서 이때 바깥지름, 외경이죠. 외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경이 있다 했을 때 이 친구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원의 면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의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해가지고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건 지름입니다. 지름으로 계산하게 되면 파이에다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지름의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파이에다가 자, 지름의 절반의 식을 씁니다. 반지름과 같은 거죠. 자, 이 친구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통 식을 여러분께서 이제 좀 다 알고 계시죠? 파이 4분의 D가 제곱이죠. 파이 4분의 D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파이 4분의 D의 제곱. 자, 이라는 형태가 되죠. 4분의 D의 제곱.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자, 35스퀘어와 25스퀘어를 총 면적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35스퀘어일 때 이 친구의 전체 우리가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한 값과 25스퀘어일 때 친구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이에다가 자, 4분의 자, 35스퀘어일 때 지름이 10.9mm죠. 10.9의 제곱이 되겠죠. 10.9의 제곱인데 요거는 하나의 면적입니다. 총 몇 본? 6본 있죠. 곱하기 6. 6번 해주시고요. 더하기. 자, 이번엔 25스퀘어일 때죠. 25스퀘어일 때 파이 4분의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이번에는 9.7의 제곱이 되겠죠. 9.7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몇 번? 한 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요게 제가 암산이 안 되겠죠? 대략 600 얼마 나올 건데 여기 맞네요. 633.78이 나온답니다. 633.78mm 제곱이 되겠죠. 633.78mm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후광 전선간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니까 자 아까 표 보셨죠? 우리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여기 있죠? 후광 전선간의 내단 면적의 32% 및 48%란 말이 나와 있죠. 32% 및 48%라고 해서 이게 뭐죠? 서로 다른 굵기일 때, 같은 굵기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굵기일 때와 다른 굵기일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간의 호칭 다음에 내 단면적의 32%
내 단면적의 48%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한 내 단면적은 뭐다? 후광전선 간의 내부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거는 633.78mm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633이라 생각하고 찾아가 봅시다. 자, 32%를 찾아야겠죠? 32에서 찾았을 때 67, 터무니없네요. 460도 작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732가 있습니다. 자, 내단 면적의 32%가 방금 460이었는데 이 460인 친구는 우리가 방금 구한 값보다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근데 732는 방금 저희가 구한 633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친구를 써야 된다? 해당된 친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간의 호칭은 얼마라 돼 있냐면 54라고 돼 있죠. 54입니다. 그럼 이때 선정을 할 때는 얼마가 되냐면 54mm짜리를 쓰셔야겠죠. 54mm가 되겠습니다. 자, 54mm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간의 호칭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표상으로. 예, 간의 호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광전선간이나 박광전선간 같은 친구, 전선간들은 규격이 전부 다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밀리미터로 표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간혹 가다가 표에 뭐가 있냐면은 밀리미터 말고 호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 그러니까 이거 뭐랍니까? 54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는 밀리미터로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호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 있다. 단위가 나와 있으면 또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콘크리트주 12m 12번입니다. 12번과 지선이네요. 지선 ST7의 2.84번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소요 인공을 계산하고 그 개를 또 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콘크리트 줄하고 12번이고 지선이 ST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지우고 얘기해보죠. 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줄을 몇 미터? 12m짜리죠. 자, 전장이 지금 12m고 이 친구가 총 몇 번? 12번이에요. 12번이고 다음에 지선이가 있습니다. 지선이 ST에 7에 2.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총 4번이죠. 자, 근데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 친구를 지금 뭐 한다? 교체한다라고 하죠. 교체한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말씀드렸죠. 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했죠?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한다 했죠.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달아야지 그게 교체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다? 둘이 더한 값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때 교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지선이 보시면 ST의 7, 7하고 2.8 돼 있잖아요. 요게 뭐다? 7에 2.8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거와 같은 거예요. 자, 요게 무슨 표시죠? 연선 규격 표시할 때 쓰는 거죠. 즉 이때 지선이가 뭐다? 연선을 쓴다라는 거예요. 연선 쓸 때 이때 대문자에는 총 소선수를 의미하고 소문자 D는 뭐다? 소선 하나의 지름을 바깥 지름을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이때 총 7가닥의 연선에 자 D가 뭐다? 소선 하나의 지름 2.8mm 이상의 ST죠. 강철선을 의미합니다. 스틸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선의 규전상 지선은 금속선을 사용할 때 얼마? 2.6mm 이상의 지름을 사용하죠. 맞네요. 그리고 소선 몇 가닥 이상? 3가닥 이상. 맞네요. 자, 이때 소요인공 계산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찾아가 보죠. 자, 전선간 배관이 있고요. 두 번째 건주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건주가 뭐다? 지짐을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문제에서 나와 있던 게 콘크리트 주가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콘크리트 주를 먼저 가서 계산을 해보죠. 자, 이때 배전 전공
다음에 보통 인부가 있죠. 자, 요거를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건주공사로 가겠습니다. 건주공사에서 우리가 일단 보셔야 될 거는 콘크리트 줄을 설치한 데 X니까 지금 뭐라 했죠? 주임 목주와 콘크리트 줄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친구보다 본당. 한 본당이죠. 한 본당 수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본당이라 했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줄은 총 지금 얼마다? 12m짜리다. 그죠? 12m 이하에 해당하겠네요. 12m 이하에 해당해서 어디가 들어간다? 쭉 옆으로 가시면은 콘크리트 줄에 2.86하고 3.0이 되겠네요. 2.86이랑 3.00 계산하실 때 그냥 3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배전 전공일 때와 보통 인부일 때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해설도 봐야겠죠. 단굴투 매트품 포함, 완목, 완철, 설치품 불포함이 되어 있으며 안반탑 확인에 별도 가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 한 번 포함이고 한 번 추가마다 10%를 가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지주공사는 건주공사품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불주입주 불주입주 입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PPT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종이를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불주입주 입품의 80%라고요. 무드문 길이의 6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근입 깊이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철거 나와 있죠. 철거가 콘크리트주는 얼마? 50%라고 합니다. 철거가 50%라고 보시고요. 재사용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80%, 목줄 50%, 목줄을 만약에 잘라낼 때는 35%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이 우리 시험에 쓸 수도 있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철거를 할 때 얼마? 50%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자, 콘크리트주하고 지선이를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철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배전 전공이 2.86이었죠. 2.86이라는 값에다가 자, 다음에 우리가 신설과 철거를 동시에 진행하죠. 자,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신설할 때 친 거 있고 다음에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철거를 시켜야 되니까 0.5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즉 철거하고 신설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이때 이 친구를 굳이 따지게 되면 신설과 철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의 짓을 우리가 두 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각각 신설과 철거입니다. 신설과 철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총 우리가 몇 개? 12번 해야 되죠. 그렇죠? 곱하기 12.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12 하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51.48이 나온답니다. 51.48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보통인부도 보겠습니다. 보통인부는 이제 배전 전공 구했으니까 끝났어요.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여기 인칭만 다른 거예요. 그럼 3에다가 자, 신설과 철거를 동시에 이루고 총 12번을 쓴다라는 거죠. 신설과 철거. 그래서 총 12개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냐면 딱 떨어지네요. 54인이 된답니다. 54인이 됩니다. 자, 이게 콘크리트 주에서 우리가 배전 전공과 보통 인부고요. 자, 다음에 콘크리트 주 했으니까 이제 지선이 하겠습니다. 지선. 지선에서도 뭐가 있다? 배전 전공이 있고 보통 인부가 있습니다. 자, 각각 대입해보죠. 이번에는 지선이에 관련된 규정을 봐야겠네요. 표 3이 뭐였다? 지선의 신설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선은 강철선의 7의 2.8이 무슨 말이었다라고 했냐면 7의 2.8은 연선이란 뜻이었어요. 자, 연선이니까 일단 연선 가봅시다. 연선 보시면은 여기가 연선이네요. 연선의 규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8mm이기 때문에 자, 7에 2.6에서 7에 2.9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배전전공이 얼마냐면 0.5 0이라 되어 있네요. 다음에 보통 인부가 0.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찾아놨고요. 다음에 뭐 보자? 조건 봅시다. 자, 조건 보죠. 틀 포함 길이 1.2m 이상, 텃파기와 대매우기 등 틀 외설품을 포함하고요. 애자를 삽입할 때는 배전전공 0.08인 가산, 이때 사용되는 애자는 제가 배선공사 때나 뭐 따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구형애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때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구형애자입니다. 구형애자. 요거 뭐 우리 지금 이 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형애자라고 해서 뭐다? 그냥 옥애자라고 해서 구형입니다. 그다음에 장력 조정을 이품의 10%, 집단 철거는 이품의 10%, 철거는 이품의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거는 이품의 얼마? 30%. 철거할 땐 어떻게 한다? 30%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교체하는 거니까 네,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밑에 보시면 수평지선과 공동지선은 이품의 160%, 뭐 지금은 뭐 일반 지선이기 때문에 별말 없어요. 그다음에 Y지선은 120%, 2단지선은 150%입니다. 그다음에 이설 나와 있고요. 이설은 이품의 30%라고 합니다. 수평지선은 지주에 설치는 지주품에 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철거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철거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산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지선일 땐 지금 배전 전공이 0.5입니다. 그렇죠? 0.5에다가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설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신설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철거는 0.3이라 했죠. 30%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몇 본? 총 4본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6인 나온다네요. 자, 다음에 보통 인부도 계산해보죠. 하는 법은 어떻다? 똑같죠. 0.38인에다가 자, 신설과 철거, 교체 아닙니까? 그렇죠? 1 플러스 0.3에다가 총 몇 본? 4본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8인이 나온다네요. 1.98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개를 내봅시다. 총 인공수의 개를 내게 되면은 자, 총 전체 값입니다. 전체 개를 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때 배전 전공과 보통 인부가 있다 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콘크리트주에서 51.48인, 다음에 지선에서 2.6인이죠. 다음에 보통 인부는 자, 콘크리트주에서 54인, 자, 다음에 지선이에서 1.98인이었죠. 자, 1.98인이었으니까 일단 보통 인부는 55.98인. 자, 다음에 자, 배전 전공 같은 경우에는 53에다가 54.08인가요, 그러면? 예, 54.08인이네요. 54.08인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 문제 막상 보면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자,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배점이 17점짜리네요. 개꿀이네요. 아, 개꿀이라면 안 되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개헌이, 그렇죠? 개헌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서 문제 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